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된 일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시민의 눈높이하고 정치인의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럴 때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된다. 이런 것이 제 기본적인 정치 철학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보면 정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정치인 개개인의 유불리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먼저 강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유불리 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항상 시민의 눈높이와 의원의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유익하고 어느 것이 더 정의로운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의정 활동을 전반기에는 나름대로 무난하게 해왔다고 생각하고 부산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람 있는 의정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지역구 문제만큼은 아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그 사례인 서부산 청사, 그게 중단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도시공사 사장과 시에 또 책임지는 국장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단판을 지어가지고 3자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관철을 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의회 안에서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의원은 결국은 그런 정부적인 판단과 협상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1년 8개월째 중단되고 있었던 그 서부산 청사 사업을 속개를 시키고 지금 그게 여타를 통과해서 이제 내년에 기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주례구 취소 문제가 지금 이전 가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시에 5대의회 첫 등원을 해가지고 시정질문 1호였는데 그때 구치소 이전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금 안 계시지만 신상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겠다. 부산시의 문제였고 또 사상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제일 먼저 저인데 축하 전화가 왔고 수고하셨다. 약속 지켰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가슴 뿌듯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의회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이 의원들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과거 그 어느 시연 때 제가 5대 시연 해봤으니까요. 그때보다는 조직 문화가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청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이 굉장히 똑똑해요. 아주 그 수준이 높은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 개개인은 아주 빛났는데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그 의원 개개인의 그 빛나는 그 모습들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정말 크게 밝혀서 그걸 시의회 전체의 의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 시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노력들은 다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죠. 이제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았죠. 특히 저는 이제 과거에 한나라당, 지금 미래통합당 출신 의원이라서 정통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들하고의 어떤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죠. 어차피 민주당에 왔으니까 민주당의 정서와 정치 철학을 잘 이해를 하고 저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의회가 제대로 재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념이 있었고요. 그래서 노력을 했으면 됐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의원님들이 지나치게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도
아직 그 제야 시절이나 또는 시민단체 시절의 활동에 대해서 아직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익숙치 않아서 무조건 내지르고 보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감당 안 되는 이제 일들이 가끔 발생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또 조율이 되고 해서 제가 또 나서기도 하고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팔로우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생각을 만들자 이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할 건가 이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그 이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저절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처신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째 보면 뭐 가끔 소주 한 잔 먹기도 하고요. 또 서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낮추고 그렇게 상대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 결과 여장까지 안 되겠습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공약은 우리 지역구 공약은 제가 이제 대표적인 공약은 거의 지금 이제 이행 단계에 왔고요. 지역에서 우리 사상이 문화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제가 사상문화원을 그때 설립했던 주역이었는데 그걸 더 붙여서 사상문화재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조금 실현이 안 되고 있고요. 차후에 후반기에 이제 계속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시의회 의장으로서 부산이 어려울 때 의회를 맡았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시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더더욱이나 1년 뒤에는 보궐선거를 하면 또 어떤 시장이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전환기죠, 부산이. 그래서 이 리더십이 상당히 전환기가 되는 이 시점에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안정적인 리더십 속에 이제 시의회가 시정을 오히려 견인해야 된다. 원래 시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시장은 선출직이지만 근데 이제 선출직 시장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시의회가 유일하게 시민의 뜻을 잘 담아서 시민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제 집행부에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봐라라고 견인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극성을 부리는데 엊그제 또 재확산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대책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고 해서 일단 코로나 이후 시대를 극복하는 그런 이제 경제 문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그래서 향후 우리 의회 차원의 경제사절단도 만들어서 지금 자본 유치나 또는 대기업 유치, 해외 기업의 유치 이런 것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지금 기계가 녹슬어가고 있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산의 젊은이들이 지금 뭐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이런 서글픈 현실인데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꿈을 심어주고 또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 스스로가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찾을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작년에 100점 아닌가요? 축하드립니다. 전교 1등이십니다.